지금 전 세계 커뮤니티가 1174화 마지막 장면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멋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원피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비주얼 쇼크, 그야말로 역대급 사건이 터졌습니다. 기어 오니카 모드의 루피가 거대화까지 했는데도 로키가 변신한 용의뿔 3분의 1 크기밖에 안 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카이도우가 가장 거대한 생명체인 줄 알았지만 로키의 이 검은 용은 차원이 다릅니다. 오다는 20년 넘게 숨겨온 엘바프의 진짜 힘을 단 한 컷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해적담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1175화를 앞두고 방금 공개된 이 미친 전개와 앞으로 벌어질 피해 축제를 분석해 보려 합니다. 먼저 자를 장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눈보라와 천둥이 치는 날, 하늘을 가리는 거대한 괴수와 함께 태양신이 강림한다. 1174화는 이 예언이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적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서모 일당이 어린 거인족 아이들을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며 희열을 느끼던 그 역겨운 순간, 엘바프의 땅 자체가 분노한 듯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벽 아래에서 솟구친 것은 구원이 아니라 압도적인 공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키의 열매가 한수종 펜리르일 것이라고 뇌피셜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오다는 우리의 예상을 보란듯이 비웃었습니다. 로키는 늑대가 아니라 서양 신화에 나오는 거대한 흑룡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카이도우나 모모노스케가 변신하는 동양의 용은 신성하고 날개 없이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날씨의 지배자입니다. 반면 로키가 보여준 서양의 용은 거대한 날개와 흉악한 뿔을 가진 파괴와 탐욕, 그리고 재앙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세계수의 뿌리를 갉아먹는 동룡 니드오그나 보물을 지키는 사룡 파프니르를 연상시키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키는 엘바프를 지키는 수호신이 아니라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라그나로크의 방아쇠라는 뜻입니다. 루피가 그 용의 머리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 이것은 단순히 협력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통제불능의 야수 로키와 그 야수를 유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자유의 화신 태양신 니카, 이 둘의 조합은 세계정부, 아니 이무조차 예상하지 못한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지금 서모는 아이들이 떨어지는 걸 보며 최고의 기분이라며 낄낄거리고 있었죠. 그는 자신이 지배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75화에서 그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왕자가 아니라 고대 병기에 버금가는 살아있는 재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모의 그 병적인 웃음기가 공포로 일그러지는 순간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과연 이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오로성의 끈앞풀들이 어떻게 짓밟힐지 다음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예측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용의 형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로키가 강해 보인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이건 오다 에이치로가 치밀하게 설계한 떡밥입니다. 와노쿠니에서 우리는 카이도우라는 거대한 용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카이도우의 용은 동양의 용, 즉 청룡이었습니다. 동양 신화에서 용은 비와 구름을 부르고 인간에게 경외감을 주는 신성한 존재이자 수호신의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로 카이도우는 와노쿠니의 명왕으로 군림하며 나라를 지배했죠. 하지만 이번에 등장한 로키의 용은 다릅니다. 거대한 박쥐날개, 불을 뿜는 아가리, 그리고 검은 비늘. 이것은 전형적인 서양의 용입니다. 서양 판타지나 신화에서 드래곤은 신이 아니라 인간을 잡아먹고 보물을 탐하며 마을을 불태우는 악마이자 퍼벌 대상입니다. 엘바프가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용은 세계수 이그드라실의 뿌리를 갉아먹어 세계를 멸망시키는 동룡 니드호그, 혹은 황금의 눈이 멀어 아버지를 죽이고 용이 든 파프니르의 현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뇌피셜을 조금 더 보태자면 하라이드 왕이 로키를 감금했던 진짜 이유는 그가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로키가 먹은 열매, 혹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본성 자체가 엘바프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라이드는 아들이 세상을 태워버릴 재앙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를 사슬에 묶어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재앙이 풀려났습니다. 그것도 태양신 니카라는 해방의 전사와 함께 말입니다. 이 구도가 정말 소름 돋는 이유는
니카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자유를 가져다주는 빛의 존재인 반면 로키의 흑령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어둠의 존재라는 점입니다. 빛과 어둠이 선을 잡은 이 기이한 동맹. 이것은 세계 정부가 가장 두려워했던 거대한 전쟁의 사막입니다. 이제 서머와 이무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엘바프의 힘을 이용하려 했지만 자신들이 깨운 것이 통제 가능한 맹견이 아니라 억눌려 있던 고대 병기였다는 사실을 1175화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서머는 거인적을 벌레 취급하며 유린해왔습니다. 서양의 용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린 자를 절대 살려두지 않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우리는 서머가 맞이할 그 어떤 소년 만화에서도 본 적 없는 처참한 최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머라는 캐릭터를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피스에 등장한 수많은 빌런들, 예를 들어 도플라밍고나 카이도우는 악인이었지만 자신만의 철학이나 압도적인 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머는 다릅니다. 그는 철저하게 약자를 괴롭히며 쾌락을 느끼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입니다. 1174화에서 리플리와 콜론이 절벽으로 떨어질 때 그가 보인 표정을 보셨습니까? 그것은 전투광의 미소가 아니라 타임의 고통을 예술로 여기는 뒤틀린 욕망이었습니다. 이런 캐릭터의 최후는 정해져 있습니다. 오다 H로는 이런 유의 악당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1175화는 서머에게 역대급 참교육이 내려지는 회차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루피가 그를 날려버릴 거라고 예상하시겠지만 제 늘피셜은 다릅니다. 이 싸움의 마무리는 로키가 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머는 엘바프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거인족을 실험체나 장난감 취급한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로키의 흑령 형태는 불을 내뿜는 능력을 가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북유럽 신화 속 파프니르의 도끼나 니드오그의 부식성 순결처럼 말이죠. 1175화에서 우리는 서머의 조각산 능력이 로키의 압도적인 화염 앞에서 무력하게 녹아내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능력에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서머의 그 거만한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지는 장면은 독자들에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줄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시나리오는 서머가 루피나 로키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군이라고 믿었던 이무나 군코에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세계 정부 입장에서 서머는 엘바프를 장악하기 위한 말이었지만 작전이 실패하고 니카와 로키가 연합하게 된 지금 그는 더 이상 쓸모없는 패입니다. 서머가 살려달라고 군코에게 기어가지만 차가운 눈빛과 함께 제거당하는 그림. 이것이야말로 신을 자칭하는 천령인들의 비정함을 보여주는 완벽한 연출 아닐까요? 결국 서머는 자신이 비웃었던 거인들처럼 비참하게 바닥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이제 막 깨어난 엘바프의 진정한 왕 로키와 해방의 전사 니카일 것입니다. 하지만 서머가 쓰러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 뒤에서 침묵하고 있는 이모, 즉 군코의 존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서머의 최후에 집중하고 계시지만 해적담의 시선은 조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쟁터 한 구석에서 이 모든 난장판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군코, 즉 이모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로성조차도 니카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 경계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군코의 표정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습니다. 마치 이 상황조차 자신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작은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듯이 말이죠. 이것은 역대급 공포입니다. 소모가 날뛰는 미치광이라면 이무는 감정이 거세된 차가운 기계와 같습니다. 제 늘피셜에 따르면 1175화에서 이무는 직접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관찰자입니다. 그는 지금 전설 속의 태양신 니카와 엘바프의 흑령 로키가 융합되었을 때 발생하는 시너지를 분석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800년 전 조이보이가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이 고대 병기급 전력인 거인족의 힘을 완전히 규합하지 못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루피가 그것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소름돋는 가설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만약 이무가 엘바프에 온 진짜 목적이 로키를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로키가 깨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좌표를 찍기 위함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루르시아 왕국이 마더 플레임과 우라노스에 의해 지도에서 지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무는 지금 엘바프 전체를 제2의 루르시아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모와 킬링함은 그저 시간을 벌기 위한 혹은 로키를 자극해 깨우기 위한 재물이었던 셈이죠. 1175화 마지막 장면에서 이무는 전보벌레를 꺼내 오로성에게 짧은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청소를 시작해라. 이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엘바프의 하늘은 눈보라가 아니라 마더 플레임의 상광으로 뒤덮일 수도 있습니다. 로키의 흥룡이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하늘에서 쏟아지는 신의 심판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고대 병기와 신화적 존재의 격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모가 죽는 것에 환호할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재앙은 소모가 죽은 뒤 그 빈자리를 채우러 오는 이무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루피와 로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반격할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이 두 괴물의 합동 기술과 라그나로크의 사막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해적담이 예측하는 1175화의 하이라이트, 바로 태양신 니카와 흥령 로키의 합체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둘의 속성은 완전히 상극입니다. 루피는 태양과 자유, 그리고 고무의 열기를 상징하고, 로키는 눈보라와 천둥, 그리고 북유럽의 차가운 겨울을 상징합니다. 보통 만화라면 이 둘은 서로를 상쇄시켜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원피스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언제나 모순된 두 힘이 하나로 합쳐질 때 폭발했습니다. 펑크 해저드의 얼음과 불이 그랬고, 검은 수염의 어둠과 지진이 그랬듯이 말이죠. 저는 이 현상을 엘바프의 전설, 라그나로크의 진정한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신화 속 라그나로크는 신들의 황혼, 즉 세상의 멸망을 뜻하지만 원피스에서는 기존질서의 멸망을 의미할 것입니다. 1175화에서 우리는 역대급 명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루피가 기어 5상태로 로키의 뿔을 잡고 로키가 내뿜는 거대한 뇌정과 눈보라에 루피의 폐왕색과 하얀 불꽃이 휘감기는 모습.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닙니다. 억압받던 저주받은 왕자와 그 저주를 풀어줄 해방의 전사가 정신적으로 공명하는 순간입니다. 소모가 아무리 강력한 주각상을 만들어내도 이 압도적인 자연재해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루피가 로키의 프레스를 고무처럼 늘려서 반사하거나 로키가 루피를 입에 물고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하는 괴수대전 스타일의 전투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 힘은 자롤장노가 두려워했던 파괴의 힘이지만 역설적으로 지금 엘바프를 이무의 맛으로부터 지킬 유일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오로성조차도 이 광경을 보고 전율할 것입니다. 저것은 우리가 지워버리려 했던 고대의 악몽 그 자체다 라고 외치면서 말이죠. 1175화는 단순히 적을 무찌르는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루피와 로키가 전 세계의 선전포고를 아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식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폭풍이 서머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요? 그리고 오다는 이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잔인한 휴재 턴보를 남길까요? 마지막 파트에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다가오는 1175화는 원피스 역사상 가장 시원한 사이다 전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머라는 역겨운 사이코패스가 로키의 압도적인 무력과 니카의 자유로운 주먹 아래 처참하게 참교육당하는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엘바프의 긍지를 되찾는 신성한 의식이자 거인족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오다 H로는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만 주지 않습니다. 서모가 쓰러지고 환호성이 터지려는 찰나, 마지막 페이지 구석에 적힌 이 한 문장이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다음 주 휴재. 상상해 보십시오. 로키와 루피가 합체 기술을 날리거나 이무가 마더 플레임 버튼에 손을 올리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뚝 끊긴다니요. 우리는 이 역대급 클리프행어를 안고 2주라는 긴 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벌써부터 금단 증상이 오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끔찍한 공백기, 혼자 앓지 마십시오. 해적담은 휴재 기간에도 1175화의 컷 하나하나를 현미경처럼 분석하여 오다가 숨겨둔 이무의 진짜 목적과 로키의 과거에 대한 떡밥을 집요하게 파헤칠 것입니다.
소모의 최후를 함께 목격하고 다가올 라그나로크를 미리 대비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다음 주 엘바프의 눈보라 속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해적담이었습니다.